일본의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5만 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늘어나는 확진자를 감당하지 못해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 확진자가 줄어들었다며 자화자찬하던 일본의 여유는 사라져버리고 이미 의료시설은 과부하로 의료 시스템마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도 마비 직전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코로나의 경증, 무증상자와 밀접 접촉자들에게 모두 열흘간 호텔이나 지정시설 또는 자택에서 격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그 격리 대상자만 200만 명 정도가 된 상황입니다. 누적 확진자도 200만 명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불과 4주 동안 확진자의 증가 속도는 157배나 올랐으며 이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확진자 폭증 상황입니다. 확진자의 숫자가 끝없이 치솟자 확진자 통계를 만드는 그래프는 통계칸을 넘어 1000장까지 뚫어버렸습니다. 도쿄도 시나가와구의 보건소 벽면을 뚫은 그래프는 일본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도저히 국가 차원에서 감당이 안 되자 일각에서는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의료 지원과 디지털 관리의 노하우를 한국에게 지원받자는 이야기가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 마비가 올 정도로 난리난 일본의 상황과 다급해진 일본이 한국의 지원 요청을 검토하는 놀라운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확진자가 폭발하고 있지만 일본은 제2방역과 우수한 의료설비 덕분에 코로나가 줄어들어 머지않은 시기에 코로나의 종식이 올 것이다. 불과 몇 주 전까지 일본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확진자가 일 최대 7,000명 단위까지 나왔을 때 일본은 하루 100명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일본은 당시 한국의 K방역이 잘못되었다며 일본의 방역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연일 언론을 통해 K방역을 비판하기 바빴습니다. 그런 일본의 상황이 불과 몇 주 만에 반전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4만 명을 넘어가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던 일본은 22일 기준 54,576명으로 확진자 5만 명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최다 확진자의 기록을 매일 갱신해가며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의료 대응 체계가 한계점을 향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의료 시스템이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4주 만에 157배나 확진자가 증가한 일본은 감염의 증세가 늘어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그 원인이 연말연시에 회식이나 가족 모임 등 일본인들의 긴장이 풀린 방역의식이 원인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오키나와에 위치해 있던 미군 기지가 그 원흉이 아니냐는 언론 보도가 나와 미국인들과 같은 외국인들이 원흉이라며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인들에 대한 차별도 심각해 언론에서는 오키나와와 오키나와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원흉으로 지목하는 뉴스가 빗발치고 있어 이런 일본의 본토 차별의 오키나와인들은 더 이상 참아선 안 되고 독립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의 방역 대책으로 외국인 신규 입국을 막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요. 오미크론이 유행하기 시작한 작년 11월 30일부터 유학생과 기업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업무차 일본에 반드시 갈 필요가 있는 기업인과 일본 유학이 정해진 학생들은 애꿎은 피해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을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음에도 국내에서 수만 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WHO에서는 오미크론을 막기 위해 입국을 막고 여행 제한을 하는 것은 전혀 가치가 없는 행동이라며 일본의 입국 제한을 철폐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국을 무차별적으로 막는 일본 정부의 방역 정책을 놓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현대판 쇄국 정책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쇄국 정책을 유지하며 국제사회에서 폐쇄적인 국가로 낙인 찍히고 있으며 일본이 영입하려던 외국인 인재들조차 입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본의 인재 부족 상황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한 격리 대상자가 늘어나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려 200만 명에 육박하는 격리 대상자가 나와 사회 기능이 마비 직전의 상태까지 온 상황입니다. 의료 붕괴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태까지 왔습니다. 확산세가 무서울 정도로 높은 오미크론은 앞서 유행했던 델타보다는 중증화 비율이 낮은 상황이지만 확진자가 너무 많아 보건당국을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누적된 확진자는 200만 명을 넘었으며 너무 많은 증가세 때문에 확진자의 집계 시스템이 오류가 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보건복지부인 후생노동성은 지방자치단체나 의료기관이 코로나19 감염 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인 허시스라는 시스템에서 19일에서 20일까지 이틀 동안 일부 이용자가 로그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확진자가 급증하고 이용자의 접속이 집중되면서 서버가 버티지 못해 과부하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응급 의료를 중심으로 과부하 조짐마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급차가 출동했음에도 환자를 받아줄 의료기관을 확보하지 못해 곤란을 겪은 사례는 이달 10일에서 16일, 일주일 동안 4,151건에 달해 최다 기록을 깼는데요.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심각한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로 밀어닥치는 응급 환자들로 인해 다른 구급 환자들까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2차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응급 시스템이 붕괴되기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돼버렸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자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검사 대신 임상진단으로 검사를 생략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증하는 감염 의심자를 모두 검사하다가는 확진자의 진료, 고령자의 검사, 코로나와 별개인 다른 진료까지 마비가 될 수 있다며 급한 대로 급해 보이지 않는 젊은이들은 과감히 검사를 생략하자는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감염자와의 밀접 접촉으로 발생한 200만 명의 격리 대상자를 대체할 인력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사회를 유지하는 구성원 중 너무 많은 인원들이 갑자기 빠지는 바람에 사회 기능에 마비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다 일본의 행정 처리 속도는 감염에 제때 따라가지 못해 사회적 위기를 더욱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백신 패스의 늦은 도입과 더불어 오류투성이의 집계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작년 말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스마트폰용 앱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NHK와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마이넘버를 입력하면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증명서에는 접종 횟수와 접종일 등이 표시되는 방식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자접종증명서는 첫날 오후 8시부터 50만 건이 발급되었으나 첫날부터 속출된 오류로 방역 패스를 제대로 써먹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표시된 백신 접종일이나 백신 접종 회차가 잘못됐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된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어플리케이션상에서 접종 기록을 찾았습니다라고 표기되지만 접종 회차와 접종일이 모두 0으로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했거나 접종을 했음에도 백신 접종 기록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글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기껏 전산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접종 기록을 입력하는 것은 전산을 통한 입력이 아닌 수기 입력이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부스터샷의 접종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백신 접종을 위해 아직도 우편이나 팩스 등을 이용한 아날로그 행정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이런 느린 행정 업무 처리와 디지털 업무에 익숙한 직원이 없어 자료의 오류가 속출하는 등 제대로 방역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와중에 통계 그래프마저 아날로그로 처리하는 일본의 행정 처리 능력은 일본이 얼마나 위기 상황에 대처 능력이 뒤떨어지는지를 또다시 확인시켜 주었으며 이것을 본 외국의 네티즌들에게 일본은 왜 아직도 아날로그로 업무를 처리하냐며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일본에서는 한국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을 비롯한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노하우와 시스템을 한국식으로 깔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불과 몇 주 전까지 비웃었던 K방역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일본의 방식으로는 지금의 사태를 감당해내기 힘들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한국의 방역전산 스템과 관리하는 의료진을 파견받아 빠르게 일본에 이식시켜 제2방역을 빠르게 개선하지 않으면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본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